자,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 536페이지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부문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예전한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개를 말한다. 자, 부작위도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면, 자,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자, 판시사항에서 이러한 그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 번호 2001도 10936 판결, 예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지금으로 보면 국토의 개입 및 이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그러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537페이지 그 판결 내용을 보면 판시사항 보시면, 자, 국민의 적극적 신청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자, 국토이용관리법 지금으로 치면 국토의 개입 이용하는 법률상 주민이 국토이용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거부행위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사건 번호 956 627 판결에서는요. 자,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538페이지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자, 이런 중요한 내용들도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판례 539페이지에서 사건 번호 2002도 12489 이것도 유사한 내용이죠. 판결 한번 보시면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539페이지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에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를 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임용 지원자로서는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의를 가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탈락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규칙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향후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이게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비밀 양해 각서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운수권 배분 처분에 관련된 사안이죠.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 인생사에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이런 판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판례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그 운송에 관련된 운수에 관련된 배분 처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항공 노선에 대한 개설에 대한 잠정 협정, 비밀 양해각서 이런 것들을 건설개통부 내부 지침에 의해서 항공 노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규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라는 이런 질문인데요. 자, 판시상 540페이지 보시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 간 항공 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 양해 각서와 건설교통부, 국토부 내부 지침에 의한 항공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죠? 왜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국내 항공이 있는데, 이게 항공 운수권의 배분 처분에 관련된 비밀 양해 각서라든지 이런 거를 규정을 따로 했다 그러면 사실상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뭐예요? 결국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꼴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처리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해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호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하는 경우 타당성. 자, 일정한 경우는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41페이지 보시면은 오늘날 의회 입법 독점주의에서 입법 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 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 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 분립주의로는 현대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 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 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 기능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 정림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 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 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이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 단서에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상 법률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임 명령의 한계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요. 우리가 상위법에서 하위 법령 위임 명령에 위임을 해서 그 한계와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까지 이렇게 위임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을 다루는 중요한 일들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자 이러한 내용들의 부분을 어느 정도는 어느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도 좀 알고 계신다고 하면 뭐 일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542페이지 위임 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에 있을 때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 규율하고 있죠. 없지만 적어도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 조항을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 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위임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의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관련돼서 오늘 뭐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그죠? 이것도 꼭 좀 참고를 해두시면 되는데요. 무효와 취소냐, 해당 행정작용이 무효냐 취소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학설의 견해 또 판례에 맡겨져 있는데요. 학설은 중대하기만 하면 위법이다. 중대설.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 그러면 중대 명백설. 이 통설 판례가 이제 중대 명백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백설 보충 요건설, 뭐 조사 의무설, 구체적 가치 형량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견해가 이제 중대 명백설에 관련된 그런 학설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판례도 이제 그러한 취지와 유사하게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의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이제 법무사법에 관련된 그런 시행규칙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546페이지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공권력이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는 모두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행정규칙의 고시가 법규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고시가 법규 명령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판결인데요. 자, 이것도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점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그렇죠?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될 수가 없겠다. 그렇죠? 이것은 판례 1번, 2번, 3번 있는데요. 첫 번째 판례에서도 자 보시면 548페이지 파란 것이 된 거 보면 이 사건 지침이죠. 그 지침, 고시 이런 것들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유료 구매 카드 사용 및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 점을 비춰볼 때 유료 구매 카드제 시행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변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판결에서도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등의 규정에 의한 규정이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내부 지침 등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여 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내부 지침에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런 판결들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시, 지침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행정 입법들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건데 국회에서는 이제 그 대략적인 법률 규정을 주로 만들죠. 근데 이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침이나 내용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행정청의 임의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고시나 또는 지침 등을 만들어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느냐에 대해서 판례는 고시나 지침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법률에 위임이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행정청 내부만 규율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시나 지침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로 인한 행정 처분을 했다 했을 때는 항고 소송을 통해서 법규성이 없는 지침이나 고시를 가지고 나의 권익을 침해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 돼요? 나의 권익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그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이런 국민의 권익 속에서 어떤 행정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경종을 울리는 판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실무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살펴두신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